70세 이후 당신의 걷기 습관이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면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건강의 척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루 1만 보를 채우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공원을 돌거나 땀이 날 정도로 동네를 몇 바퀴씩 도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에게 걷기 위주의 단순한 운동 습관은 오히려 근육을 녹여내고 관절을 망가뜨리며 결국 노화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분명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신체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정교하고 다각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70세를 기점으로 매년 급격히 소실됩니다. 이때 저항이 거의 없는 평지 보행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작 몸을 지탱해야 할 핵심 근육들은 힘을 잃고 비어버리게 됩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관절이 대신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이는 곧 무릎과 허리의 만성 통증, 그리고 노년기 가장 무서운 적이라 불리는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나는 매일 걷는데 왜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질까? 혹은 걷고 나면 왜 이렇게 허리가 묵직할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행 이상의 다른 자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신체적 공백, 즉 근력의 유지, 균형 감각의 회복, 관절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몸의 중심인 코어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걸음은 건강을 위한 전진이 아니라 부상을 향한 위태로운 발걸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그 시간을 쪼개어 건강의 진짜 기반이 되는 5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단순한 운동 팁이 아닙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내 발로 당당히 걷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생존의 비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다시 깨우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아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대다수 사람이 놓치고 있지만 장수와 직결되는 결정적인 주제를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시청자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건강한 하루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연세와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 채널을 더 따뜻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의 건강 지도를 바꿔줄 첫 번째 비결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근력 유지, 70세 이후 독립적인 삶을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 걷기가 몸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일상에서 걷기가 유일한 운동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신체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의 강한 자극을 갈구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의 균형을 잡으며 관절을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무서운 변수는 바로 근감 소진입니다. 70세 이후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히 기운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서 옷을 입고 장을 보고 화장실에 가는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걷기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활동이지만 평지를 걷는 행위는 저항이 거의 없어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하는
저항성 운동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노년 건강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70세 이후 진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걷는 시간의 일부를 반드시 근력 운동에 할애하십시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균형 감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낙상 사고를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존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별 어려움 없이 들 수 있거나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의 근육은 아직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아주 훌륭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쉬웠던 이런 동작들이 점점 힘겨워진다면 그것은 근육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절박한 SOS일지 모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74세 이정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씩 걸으며 스스로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보다 가벼운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팔에 힘이 쭉 빠지고 허리에 강한 무리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멈칫하는 자신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죠. 병원을 찾은 정수 씨에게 의사는 뼈아픈 조언을 남겼습니다. 근육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가벼운 저항밴드를 활용해 팔 근육을 자극하고 벽에 손을 댄 채 천천히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병을 아령 삼아 들어 올리는 동작도 추가했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근력 운동이 반드시 헬스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거실, 주방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저항밴드를 활용한 팔 운동, 주방 싱크대를 잡고 하는 푸시업, 물병이나 김치통을 들고 하는 들어 올리기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자극입니다.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근육에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것이 건강에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근육의 가치는 단순히 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비약적으로 길어지고 치매 예방과 같은 인지 능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편해지고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기적은 바로 당신의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며 테스트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도움 없이 오직 다리 힘만으로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리 없이 일어나셨다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몸을 앞으로 과하게 쏠리게 하거나 주춤하며 주저앉게 된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근육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루 딱 10분, 당신의 미래를 위해 근육에 투자해보세요. 몸은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공감이 가고 큰 자극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큰 용기가 됩니다. 많은 분이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균형 능력은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와 함께 조용히 퇴화합니다. 70세 이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장기적인 투병이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낙상은 다리 힘보다는 무뎌진 균형 감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기 힘들거나 문턱에서 휘청거린다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성북구의 76세 김영수 씨는 평소 활동적이었음에도
작은 턱에 걸려 큰 사고를 당할 뻔한 뒤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발 들고 버티기나 줄 따라 걷기 같은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그는 일상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균형 훈련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방 조리대를 잡고 한쪽 다리를 10초간 들어보세요. 주변을 붙잡아야만 한다면 즉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균형 능력이 향상되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예기치 못한 충격에도 몸이 즉각 반응하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는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관절의 가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70세 이후 몸이 굳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를 숙이기 힘들다면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생활의 자유가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용인의 78세 박현수 씨는 꾸준히 걸었음에도 아침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패턴만 유지하면 관절의 범주가 좁아진다. 는 의사의 말에 그는 매일 10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어깨 회전과 무릎 당기기 등 전신 관절을 넓게 움직여주자 불과 몇 주 만에 일상적인 동작들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을 넘어 관절의 방향과 범위를 능동적으로 넓혀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벽을 짚고 고관절을 돌리거나 앉아서 발목을 회전시키는 동작은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유연성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낙상 위험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부드러운 몸을 만들기 위해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무릎이 들려주는 이야기, 관절이 원하지 않는 걸음을 멈춰야 할 때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국민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습관으로 걷기를 선택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조용하고도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걷기가 독이 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몸의 지지대인 관절의 비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관절은 소모품처럼 닳아갑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던 연골은 얇아지고 뼈와 뼈 사이를 매끄럽게 보호하던 윤활액은 점차 줄어듭니다. 즉,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신체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기만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 걸음마다 발생하는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과 고관절, 발목, 심지어 척추까지 전달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고통을 참고 걷지만 사실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의 반복적 움직임이 당신의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7세 윤미자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자 씨는 매일 오전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꼬박꼬박 걸으며 자신의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걷고 나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밤에는 허리와 엉덩이 주변까지 묵직한 통증이 찾아와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을 참고 더 열심히 걸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죠. 결국 병원을 찾은 미자 씨에게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지만 현재 미자 씨의 관절 상태에서 반복적인 충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제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저충격 운동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운동 루틴을 과감히 바꿨습니다. 매일 걷는 대신 일주일에 3번은 수중 에어로빅을 시작했고 집안에서는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의자에 앉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병행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걷기 후에 찾아오던 묵직한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이 예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이제는 두렵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처럼 체중이 실리는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70세 이후에는 걷기만을 고집하기보다 관절을 보호하며 부담을 줄여주는 저충격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중으로 인한 압박을 80% 이상 줄여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실내 사이클 역시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적으면서 하체 근육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또한 태극권이나 간단한 체어 요가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은 관절의 가동성을 지켜주면서도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지속 가능한 운동은 바로 이런 부드러운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만약 무릎이나 엉덩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걸을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이죠. 관절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당신의 삶이 비로소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나의 관절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5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아주 따뜻하고 실질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걸음보다 지혜로운 움직임이 당신의 노후를 더 길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걷기만으로 채울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은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는 복부, 허리, 골반을 감싸며 전신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척추 압력이 커지고 균형이 무너져 허리 통증과 어깨 구붐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천의 75세 정인호 씨는 부지런히 산책했지만 자꾸만 몸이 앞으로 기울고 피로감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자세가 문제였죠. 그는 벽에 등을 대고 바르게 서는 연습과 복식 호흡을 통해 코어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이 줄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코어는 단순한 복근이 아니라 내장 기관의 안정과 낙상 예방의 기반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었을 때 머리, 어깨,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닿지 않는다면 코어 강화가 절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자세는 신체의 피로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오늘부터 단 몇 분이라도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영역은 단순히 걷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걷기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아끼고 다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몸의 신호들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의식적인 선택과 작은 실천이 있다면 신체의 흐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근력이 부족한지, 균형이 불안한지, 혹은 관절 통증이 고민인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용기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약속, 건강한 인생 이야기의 시작.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5가지 핵심적인 건강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한 이 순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되짚어보며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동안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직 걷기에만 매달려 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이야기가 단순한 대안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꼭 필요한 진짜 정답이었음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루의 걸음수를 늘리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육을 단단히 지켜내고 무너진 균형을 바로 세우며 잃어버린 유연성을 되찾는 것, 그리고 몸의 중심인 코어를 강화하고 소중한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력이 약해지거나 속도가 느려진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용기이며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더 아끼고 이전과는 다르게 쓰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간과해왔던 작은 움직임들 혹은 소홀히 넘겼던 몸의 미세한 신호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노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영역 중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절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걷는 것은 충분하지만 점점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이 잦아지지는 않았나요? 혹은 몸이 부쩍 뻣뻣해졌거나 거울 속 내 자세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랜 시간 걷고 난 뒤 무릎에 묵직한 통증이 뒤따르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기민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분명 삶의 질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은 내용 하나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를 짧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과 의지가 담긴 생각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커다란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더 풍요롭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남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